저당권입니다. 저당권은 설정 행위로 이루어지죠. 즉 당사자 간 약정으로 성립하는 담보물권입니다. 약정 담보물권이죠. 이에 대해서 유치권은 법정 담보물권입니다. 저당권은 약정 담보물권인데 약정, 즉 법률 행위죠. 따라서 물권 변동의 등기를 요합니다. 이러한 등기는요, 효력 발생 요건이지 존속 요건은 아니에요. 저당권에서 설정 등기, 즉 등기는 존속 요건은 아닙니다. 저당권은요,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통유성을 갖추고 있고요. 물상대의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이 대의는 자리를 대신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를 대신하는 거예요. 저당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하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보험금을 받을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을 대신한다는 거고, 손해배상금을 받을 사람인데 저당권자가 그 사람을 대신한다는 거고, 보상금, 즉 토지보상금인데 수용보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앞부분 물상, 이 물은요, 변형물이라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가치 변형물인데요. 왼쪽에 있는 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변형이 되는 거예요. 이 변형물에 대해서 대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 한다는 것이죠? 저당권자가 대의하는 거죠. 즉 저당권자에게 돈을 받을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 경우가 어떤 경우죠? 멸실, 훼손, 수용입니다. 여기에서 매매는 아니에요. 저당물이 멸실되었다, 불에 탔다, 소실되었다 그러면은 화재보험금 청구할 수 있죠. 저당권자 입장에서 이 저당물이 멸실돼 버리니까 채무자가 가지고 있던 보험금 지급 청구권, 그 부분에 대해서 보험금 청구를 대의한다는 겁니다. 훼손의 경우는요, 고의로 훼손했든 과실로 훼손했든 모수게 만든 경우죠.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요, 손해가 발생하면은 그에 대해서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손해배상금 청구 채권을 저당권자가 대의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용, 이 부분은 공익사업 취득 관련해서 즉 토지수용법이라고 그러죠. 그런 경우에 수용을 합니다. 강제 수용이라고 흔히 얘기해요. 국가가 어느 사업을 하는데 공짜로 가져가진 않죠. 돈을 줍니다. 보상금을 줘요. 이 보상금에 대해서 저당권자가 대의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보험금이 설정자에게 지급된 경우에는요, 물상대의 못합니다. 즉 보험금이나 손해배상금, 토지수용보상금 등이 채무자, 즉 저당권 설정자에게 지급되거나 인도되기 전에 압류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압류는 채권 금액이라든가 채권의 종류 등 채권을 특정하는 작업이죠. 만약에 압류보다 이 보험금 지급이 먼저 돼버리면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채무자, 즉 저당권 설정자의 지갑 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이 지갑 속에 이미 돈이, 현금이 좀 있었어요. 채무자가 원래 가지고 있던 돈과 섞여버리는 거예요. 이걸 갖다 유식하게 혼일이라고 그러거든요. 섞인다는 겁니다. 즉 보험금이나 손해배상금, 보상금으로 받은 돈이 어떤 돈인지를 특정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특정을 할 수 없으니까 물상대의를 못한다 이런 건데, 따라서 특정 행위, 즉 압류가 먼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여기서 이 압류는 제3자가 해도 됩니다. 물론 저당권자가 해도 되죠. 다소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도요,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피담보 채권의 범위, 이 말뜻은 결국은 변제를 받을 채권이냐 이거죠. 즉 저당권이니까 우선 변제죠. 다른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를 받는다. 그러한 채권의 범위가 어떤 경우냐 이거죠. 쉬운 예로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립니다. 그죠? 그게 바로 저당권이에요. 돈 빌리죠? 원본입니다. 1000만 원 빌렸어요. 원본이에요. 은행은 이자를 받죠. 약정이자입니다. 1년의 기간 동안 3%씩 이런 식으로 기간을 정해요. 이게 바로 약정이자 이 부분이. 그러나 이 기간이 지나도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자를 받죠. 그게 바로 지연이자입니다. 이 부분이. 즉 채무 불이행 관련 이자 부분인데요. 저당권 관련해서는 1년분만 받게 돼 있어요. 참고로 이 부분 관련해서 뒤에서 배우는 근저당에서는요, 이러한 제한이 없어요. 위약금입니다. 약속을 위반했다는 거죠. 그와 관련해서 돈을 받는다는 겁니다. 언제 돈을 받죠? 채무 불이행 때 돈을 받는 겁니다. 지연이자 이 부분도 채무 불이행 관련이었어요. 여기서 기출문제 관련해서요,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이거 없어요. 분명히 말씀드린데 채무 불이행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것은 지금 채권 관계예요.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은 우선 변제 받을 채권에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목적물의 하자 이런 것은 하자 담보 책임 분야이지 우리가 지금 저당권에서 논할 사항은 아닌 거예요. 이 느낌만 좀 가지면 됩니다. 자, 실행비용. 저당권 실행비용이죠. 영순위입니다. 경매에서 맨 먼저 돈 빼가는 분야가 바로 이거예요. 그냥 법원에서 일을 하는데 송달 비용이라든가 집행 비용이 듭니다.
경락대금에서 영순위로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죽으라고 외우는데 외울 필요 없어요. 은행에서 돈 빌렸으니까 원본 당연히 채권에 들어가죠. 그리고 원본이 있으면 이자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럼 처음에 정했던 게 바로 약정이자고요. 그 기간이 지나도 갚지 않은 채무불이행 관련 지연이자 부분 1년치만 받는다는 것이고요. 채무불이행 관련이니까 위약금이 있는 것이고요. 실행비용은 어느 경우에나 영순위로 다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이해를 하면요, 암기할 사항이 줄어듭니다. 저당권의 효력 범위에 대한 거네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냐 이 문제인데, 종물과 부합물은 시기 불문하고 저당권의 효력이 미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종물이 있으니까 주물이 있는 거예요. 주인이 있는 겁니다. 부합물의 경우는 본체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주된 겁니다. 이 주된 부분에 대해서 저당권이 설정된 거예요. 그렇다면은 종된 부분 그리고 부합물에 대해서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요, 이 규정이 임의 규정입니다. 즉 당사자 간 약정에 의해서 종물과 부합물에 저당권 효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특별 약정을 해버리면요, 그 경우 그 약정, 그 특약은 유효합니다. 과실, 저당물이 있어요. 저당물에서 생긴 과실이죠. 이 과실은 압류가 있은 후에 발생한 과실에 대해서만 저당권 효력이 미칩니다. 압류가 있었어요. 그 후에 과실이 생겼습니다. 이 경우 저당권자가 이 과실을 가져가는 거죠. 자, 이 부분 중요해요. 주된 권리와 종된 권리, 즉 주물, 종물처럼 똑같이 보면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당권이 설정이 되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친다는 겁니다.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됐어요. 그 경우에는 지상권, 즉 건물 소유 목적 지상권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건물 저당권이 주된 권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상권은 종된 권리입니다. 구분 소유 건물에서 전유 부분에 대해서 저당권이 설정됐다. 이게 주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은 대지 사용권은 종된 권리가 되는 거죠. 따라서 대지 사용권에도 저당권 효력이 미칩니다. 이 부분을 무턱대고 외우면 또 잘 안 외워져요. 그러니까 이해를 가미해서 한번 외워봅시다.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답니다. 자, 목적이 뭐예요? 건물이죠. 그러면 이 지상권은 뭡니까? 수단이죠. 종된 개념입니다. 이 부분은 뭐죠? 주된 것이죠. 그러면은 주물, 종물 이론과 똑같이 보면 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니까 종된 권리, 종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두 번째, 구분 건물에서 전유 부분 이런 겁니다. 자, 건물이 높은 건물이 있는데 이 한 호실이에요. 이게 지금 전유 부분이고, 예를 들면은 901호입니다. 대지 사용권, 지분이 있죠. 이 대지 깔고 앉은 대지. 이 두 개는 항상 붙어 다니죠. 주된 부분은 이 부분이죠. 901호. 관련하여 이 땅을 밟고 다녀야 되니까 대지 사용권은 종된 부분인 겁니다. 따라서 주된 권리, 종된 권리, 주된 권리에도 저당권이 있으면은 종된 권리에도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외우는 거 아닙니다. 몇 번만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답을 맞출 수 있어요. 제3취득자는 보호의 대상입니다. 문제 풀이하다가 제3취득자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제3취득자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즉 보호하는 방향으로 풀면 돼요. 주로 해주는 방향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비용 상환 청구권이 있습니다. 제3취득자가 필요비라든가 유익비를 지출한 거예요. 이러한 경우에는 경락대금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어요. 즉 제3취득자를 보호하는 거죠. 그 외에도 많습니다. 보호 방향으로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3취득자의 뜻이 중요하죠.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용의권을 취득한 자입니다. 저당권이 설정됐어요. 그 후에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그러면은 제3취득자 맞죠. 왜냐하면 용의권이니까. 또는 지상권을 취득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인정이 돼요. 전세권도 인정이 되죠. 다 용의권이니까. 그러나 저당권은 안 돼요. 저당권은 용의권이 아니거든요. 즉 이 부분에서 했던 저당권이 있죠. 즉 후순위 저당권이죠. 후순위 저당권자는 제3취득자가 아닙니다.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권리는 지역권. 지역권은 이런 겁니다. 공도가 있고 승역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역지가 있죠. 이 여역지 입장에서 공도로 나가려면 반드시 승역지를 지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경우 여역지를 위하여 승역지에 설정하는 지역권이 통행지역권이죠. 이 통행지역권이 성립을 하면요, 이 여역지와 통행지역권은 한 몸뚱이가 됩니다. 즉 결합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지역권이 설정된 이 부분만 저당권 설정해가지고 경매에 붙여서 다른 사람 소유로 한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합해서 한 몸뚱이로 같이 다녀야 됩니다. 분리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지역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어요. 어업권은 어업법에 따라서 물권으로 인정이 되죠. 따라서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광업권도 마찬가지예요. 광업법에 따라서 물권으로 되기 때문에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고요. 전세권, 지상권은 영익물권이죠. 즉 물권입니다. 따라서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어요. 저당권자에게 인정되지 않는 것은 유치권에서는 다 있는데 우물은 없었죠. 그러나 저당권에는요 다 있습니다. 즉 통유성 관련해서 모든 게 인정이 되고요. 물상대입권, 우선변제권 다 있습니다. 지금 우물이 있어요. 자, 우물이 있습니다. 저당권에는. 그러나 저당물 반환 청구권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저당권은 점유가 아니잖아요. 점유권에 기해서 반환 청구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유권도 없죠. 따라서 소유권에 따른 반환 청구도 못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저당권으로서는 반환 청구를 못합니다. 그러나 저당물에 대해서 방해가 있으면 배제 청구는 가능해요. 그리고 관련하여 염려가 있으면 예방 청구도 가능합니다. 저당권은 담보물권이죠. 경매로 넘길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처분권입니다.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은행이 돈을 빌려주죠. 그 빌려준 돈 원본이죠. 그 다음에 위약금, 위약금은 채무 불이행에 따른 거죠. 그 경우에 위약금을 지불합니다. 채무 불이행 관련해서 지연배상이 있죠. 이 부분도 1년치에 한해서는 인정이 돼요. 지연이자죠. 이 부분은. 저당권 실행비용 항상 있습니다. 영순위로 배당이 되는 거예요. 손해배상금 관련해서는요.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은 가능한데요. 목적물을 하자 이건 아닙니다. 저당권의 효력이죠. 다툼이성 판례에 따름 기억. 저당권의 목적인 건물에 증축되어 독립적 효용이 없는 부분이랍니다. 즉 부합물이 되는 거죠. 독립성이 없기 때문에 부합입니다. 따라서 주물, 종물 이론과 마찬가지로 저당권의 효력이 부합물에도 미칩니다. 니은번 건물 저당권이죠. 이 경우 토지 임차권이 있답니다. 그러면은 이 토지 임차 내용을 보니까 건물 소유가 목적이라는 거죠. 목적이 지금 건물이죠. 따라서 건물 저당권 이 부분이 바로 주된 권리가 되고 토지 임차권은 종된 권리가 되는 거죠. 따라서 주물, 종물 이론에 따라서 종물에도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주된 권리, 종된 권리죠. 디귿 구분 건물 전유 부분이죠. 이게 주된 겁니다. 주된 권리예요. 관련하여 대지 사용권, 종된 권리죠. 전유 부분에 설정된 저당권 효력은 종된 부분에도 미칩니다. 저당권 옳은 것은 다툼이 있음 판례에 의함. 1번 저당권 설정 전에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가 그 저당권 시력으로 매각된 경우 그 지상권은 소멸한다. 지상권 소멸 여부입니다. 저당권 설정 전에 지상권이 설정됐다. 그러면은 지상권이 선순위죠. 그 다음에 저당권이 설정됐어요. 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매각입니다. 그런데 이 지상권은 용익물권이죠. 용익권입니다. 따라서 소멸되지 않아요. 선순위잖아요. 이 지상권이. 그래서 소멸되지 않습니다. 2번 저당권에서 피담보 채권이 소멸했다. 채권이 주죠. 저당권은 종입니다. 주가 소멸됐어요. 따라서 종도 소멸합니다. 말소 등기 없이도 소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당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게 틀렸어요. 3번 공동저당 문제입니다. 은행으로부터 1억을 빌렸어요.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는데 이 토지가 5천만 원 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있는 건물 이게 5천만 원이에요. 둘 다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겁니다. 즉 채권은 한 개인데 저당권은 두 개가 되는 거죠. 이 경우에서 동시 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안분 배당을 합니다. 채권자가 간 안분 배당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둘 중에 하나가 먼저 배당되는, 예를 들어 건물만 배당이 된다 그러면은 이시 배당이 되거든요. 시간이 다르다는 거죠. 이시 배당. 이 경우에는요 전액 배당을 합니다. 자, 우리가 외울 사항은 이거죠. 객관식 시험에서 이전입니다. 공동저당 관련해서 이시 배당의 경우에는 전액 배상이에요. 동시 배당은 안분 배당입니다. 자, 3번 질문 가서요. 공동저당에서 일부가 먼저 배당되네요. 이거는 뭐죠? 이시 배당이죠. 그러면은 이전, 전액이죠. 전부를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즉 전액이죠. 없다 했으니까 틀렸어요. 4번
구분 소유 건물의 전유 부분만을 경락받아서 매각됨을 다된 자는 대지 사용권 취득하지 못한다 했으니까 틀렸는데, 이 전유 부분에 대한 권리, 이게 주된 권리죠. 그리고 그 대지 사용권은 종된 권리입니다. 주에 대해서 종은 따라가는 거죠. 따라서 취득됩니다. 못한다 했으니까 틀렸어요. 5번 저당권의 효력은 부한물에 미치거든요. 이러한 민법 규정은요, 임의 규정입니다. 주물 종물 관련 민법 규정은요, 부한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의 규정이에요. 당사자가 달리 정할 수 있어요. 갑은 을에게 1억 원을 대여하면서 을 소유의 Y 건물에 저당권 취득하였다. 금전 대여 관련해서 저당권입니다. 담보물은 건물이죠. 설명 중 옳은 것은 판례에 따름 기억. 채권 전부를 변제했답니다. 그러면은 이 채권이 주가 되죠. 관련해서 이 저당권은 종입니다. 채권 전부를 변제했으니까 채권은 소멸됐죠. 주인이 없어졌어요. 종도 소멸합니다. 이 경우는요, 말소 등기를 하지 않아도 소멸합니다. 니은 건물이 있었는데 소실됐다. 불타서 없어진 거죠. 멸실이죠. 이 경우에 을이 취득한 화재보험금 청구권이 있답니다. 저당권은 물상대입권 인정이 되죠. 이 건물이 화재보험금 청구권으로 바뀐 것이죠. 이를 우리는 가치 변형물이라 그럽니다. 물상대입권이죠.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일에 니은번에서 이 부분이 유치권이었다면 안 되는 것이죠. 디귿 저당권은 종된 개념이에요. 채권이 줍니다. 따라서 주인과 분리되어서 양도하지 못해요. 저당권 틀린 것은 다툼이 있음 판례에 의함. 1번 피담보 채권과 분리해서 저당권만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채권이 주가 되고 저당권은 종입니다. 부종성 내지는 수반성 때문에 분리해서 저당권만 양도할 수는 없어요. 2번 한 필지의 일부에 대해서, 즉 부동산의 한 개 필지에 대해서 전체가 아니라 일부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보권 설정, 즉 저당권 설정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만을 담보로 제공해서 판다, 그런 건 안 돼요. 만약에 이게 인정이 되면 이 부분은 A 소유, 그리고 기존에 남아있던 B 소유, 그러면은 아직 분필도 안 됐는데, 즉 한 개의 물건인데 한 개의 부동산에 대해서 일물 이권이 돼버려요. 그럼 물권 법정주 위배되니까 그렇습니다. 따라서 한 개 필지 일부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이 안 되는 거예요. 3번 근저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입니다. 근저당이 설정되고 나서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것이죠. 그럼 이거는 뭐죠? 제3취득자죠. 제3취득자는 보호입니다. 보호 대상이에요. 따라서 변제하고 근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번 저당물의 멸실로 인하여 받을 금전이 저당물의 소유자에게 지급되기 전에 그 지급 청구권이 압류됐다면 저당권자는 물상대입권 행사할 수 있다. 지금 물상대입권 문제죠. 저당물이 변형이 된 거죠. 받을 금전으로 변형이 된 겁니다. 가치 변형물이죠. 이 경우 물상대입권을 행사하려면 압류가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즉 압류가 된 후에 전부 명령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즉 저당물의 소유자에게 지급되기 전에 압류가 돼야 됩니다. 이 부분 보세요. 받을 돈이 저당물의 소유자에게, 이 저당물의 소유자는 지금 채무자예요. 채무자에게 지급이 돼버리면요, 채무자의 지갑에 원래 돈이 있었는데 이 돈이 다시 들어가게 되면 두 개가 섞여버린다 했잖아요. 이걸 혼일이라 그러는데, 이 혼일이 돼버리면은 특정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돈이 그 돈인지, 즉 받을 돈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모른다는 것이죠. 특정이 안 되는 것이죠. 따라서 그러한 혼일이 발생하기 전에 압류가 먼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전이죠. 지급되기 전에 압류된 경우. 그렇다면 물상대입권 행사할 수 있죠. 즉 한마디로 이 부분 이겁니다. 받을 돈이 섞여가지고 어느 돈인지 모르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 전에 압류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채권이 특정이 되는 거죠. 특정이 되어야만이 물상대의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5번 저당권 양도에 필요한 물권적 합의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채무자나 물상보증인 사이에까지 있어야 한다. 틀렸어요. 이게 저당권 양도 양수 합의는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만 있으면 돼요. 즉 당사자로 족합니다. 그리고 이 채무자에 대해서는 통지를 하는 것이죠. 양도 양수 되었음을 채무자에게 통지하면 되는 것이지 합의까지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저당권은 종된 개념이죠. 뭐에 대해서요? 채권에 대해서 종된 개념입니다. 따라서 주인은 채권이에요. 따라서 저당권 양도하려면요, 이 채권 양도도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물권적 합의, 즉 양도죠. 양도 양수죠. 그럼 이거는 뭐죠? 법률행위죠.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등기도 있어야 됩니다. 이 문제에서 묻는 것은 합의의 당사자인데
양도 양수인 값만으로 족합니다. 저당권의 우선 변제적 효력, 판례에 따름 기억, 토지 저당권입니다. 그 토지 이외에 완공된 건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건물은 독립된 부동산이죠. 종된 개념이 아닙니다. 따라서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이 완공된 건물에 대해서는 미치지 않는 거예요. 니은 토지 저당권이 설정됐어요. 그 토지에 매설한 유류저장 탱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유류저장 탱크의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예요. 동일인인 것이죠. 제3자 소유가 아니에요. 토지가 있어요. A 소유입니다. 그리고 이 유류저장 탱크를 묻었는데 이것도 역시 A 소유예요. 이 경우 판례에는요. 부합물로 봤어요. 토지에 부합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에 미칩니다. 토지에 매설한 유류저장 탱크에 미치는 것이죠. 디귿 압류된 후에 차임채권, 여기서 차임채권은 월세의 그런 개념인데 과실이라 그러죠. 압류된 후에, 즉 경매 절차가 개시된 후에요. 압류된 후에 생긴 그 과실에 대해서는요. 저당권자가 갖는 겁니다. 리을 토지 저당권인데 토지 전세권자가 그 토지에 식재하고 등기한 임목이랍니다. 그러면 토지의 전세권자, 즉 권원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등기까지 했대요. 임목에 대해서. 그러면은 별개의 부동산, 독립된 부동산이죠. 토지 저당권의 효력은 등기한 임목에 대해서는 미치지 않는 것이죠. 제3취득자 옳은 것은 판례에 따름 기억. 저당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 저당권자는 저당권 설정 후에 저당권이 또 설정된 거죠. 즉 후순위로 저당권자가 있는 겁니다. 이 경우는 제3취득자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제3취득자는 저당권 설정 후에 소유권이나 용의권이죠. 지상권, 지역권 등을 취득한 사람을 제3취득자라 그러지 이 중에서 나중에 저당권을 가졌다? 이건 아니에요. 저당권은 담보물권일 뿐 용익물권은 아닙니다. 따라서 후순위 저당권자는 제3취득자가 아니에요. 니은 제3취득자가 지출한 비용이 있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게 필요비입니다. 필요비나 유익비도 있겠죠. 이 경우 우선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없다 했으니까 틀렸어요. 제3취득자는 보호를 하는 거죠. 따라서 비용에 대해서 우선상환 받을 수 있습니다. 디귿 제3취득자는 채무자가 아니에요. 따라서 경매에 참가하여 매수인이 될 수도 있어요. 경매에 참가해서 매수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은 누구죠? 채무자죠. 그런데 제3취득자는 채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경매에 참가하여 매수인이 될 수 있습니다. 리을 피담보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제3취득자에는, 즉 제3취득자는 보호 대상이고 따라서 제3취득자는 피담보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원래. 그런데 경매 신청 후에 소유권 등을 취득한 자는 포함되느냐 이 문제거든요. 자, 결론적으로 포함이 됩니다. 제3취득자 우리가 애운 것은 이거죠. 저당권 설정된 후에 소유권이나 용의권을 취득한 사람이죠. 방금 그 내용 중에서 경매 신청 전일 것 그런 말 없었거든요. 따라서 경매 신청 후, 즉 경매 절차가 개시된 후에 소유권 등을 취득한 자도 제3취득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당권의 효력에 대한 문제로 틀린 것은 판례에 따름 1번 당사자는 설정 계약으로 종물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정할 수 있어요. 주물 종물 관련해서는 임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 약정으로 그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정할 수 있어요. 2번 저당권의 목적 토지가 공익사업 즉 공시법이라 그럽니다. 협의취득됐대요. 자, 협의취득은 매매하고 똑같죠. 따라서 물상대이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토지보상을 모르는 분도 이걸 또 외우고 있을 건데 외우지 마시고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따라와 보세요. 공익사업을 하는데 개인의 A 소유 토지가 포함이 됐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업에서 A 소유 토지가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 경우 이 A 소유 토지에 대해서 사야죠. 다른 방법 없어요. 매수해야 되는 겁니다. 국가가 이 토지를 사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첫째로 합의하는 방법. 즉 이게 뭐냐면은 매매계약과 똑같은 이 부분이죠. 협의취득이죠. 국가가 토지 소유자 A와 협의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정확한 합의인데 합의해주면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매매 계약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에 따라서는 합의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보상 금액이 너무 적으니까 그렇겠죠. 그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수용 절차로 들어갑니다. 즉 강제 수용 그런 말 들어봤죠? 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수용.
이 경우는 매매가 아니죠. 강제로 한 거잖아요. 매매 아니거든요. 이 둘 중에서 물상대위가 가능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수용 관련이죠. 협의취득에 대해서, 즉 매매나 협의취득에 대해서는 물상대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2번에서 보면은 협의취득 됐죠. 그렇기 때문에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 3번,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를 임차한 자가 토지 임차권이죠. 그 토지 이에 소유하는 건물 저당권. 이 경우 목적은 건물이죠. 따라서 건물 저당권 이 부분이 주된 권리입니다. 그러면 토지 임차 이 부분은 뭐죠? 종된 권리가 되는 거죠. 토지 임차권에도 저당권 효력이 미치죠. 토지 임차권은 종된 개념이라서 그렇습니다. 부종성이죠. 4번 물상대위권 문제네요. 변형물이 있죠. 변형물은 금전입니다. 그 전에 목적물이 있었는데 금전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물상대위권 문제가 나오는 거죠. 이 금전이 채무자에게 지급되기 전에 압류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압류는 제3자가 하든 채권자가 하든 가리지 않아요. 된다는 겁니다. 둘 다 가능한 거예요. 압류에 의해서 즉 채권이 특정만 되면 되는 거예요. 이 특정을 제3자가 하건 채권자가 하건 그거는 상관없다는 겁니다. 행사할 수 없다 했으니까 틀렸네요. 가능합니다. 이 금전이 지급되거나 인도되기 전에 압류가 먼저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5번 압류 이후입니다. 경매 절차에 들어간 거죠. 경매 절차가 시작된 것이죠. 자, 차임채권, 이 차임은 뭐죠? 과실이죠. 압류 이후의 과실이니까 저당권자의 것이죠. 즉 저당권의 효력이 미칩니다. 저당권의 효력에 대한 문제, 다툼이성 판례에 따름 종물과 부합물이죠. 당사자 간에 이를 배제하는 다른 약정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저당권의 효력은 종물과 부합물에 미칩니다. 앞부분 이런 말은 필요가 없어요. 이전이나 이유냐 필요도 없는 얘기예요. 디귿, 차임채권이죠. 과실입니다. 저당권자가 과실을 받으려면은 압류 이후여야 되죠. 그런데 압류 이전 했으니까 틀렸어요. 저당권 옳은 것은 판례에 따름 1번.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자, 채권이 주가 되고 저당권은 채권을 따라다니는 종된 개념이죠. 그러므로 분리해서 양도할 수는 없어요. 2번. 제3취득자죠. 제3취득자는 보호합니다. 그리고 제3취득자는 채무자가 아니에요. 따라서 경매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없다 했으니까 이 부분 틀렸네요. 여기서 이 경매인은 매수인이라고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매수인, 경락인, 경매인 다 같은 얘기예요. 3번 건물 저당권입니다.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럼 이 건물이 주가 되는 거죠. 주된 권리예요. 그러면은 지상권은 종된 권리가 되겠죠. 따라서 저당권의 효력이 종된 권리에도 미치는 거죠. 4번 차임채권은 과실이죠. 압류 이후에만 수취권이 있죠. 저당권자에게. 압류 이전 그랬는데 이게 틀렸네요. 압류 이후로 바꿔야지 맞습니다. 5번 제3취득자는 보호를 해줘야 되죠. 지출한 비용이 있답니다. 그러면은 우선 변제 받을 수 있게 해줘야 되죠. 없다 했으니까 틀렸어요. 저당권 틀린 것은 1번 지상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안 되는 건 뭐죠? 지역권은 안 되죠. 이 부분 억지로 외우는 분 계신가요? 이해를 통해서 한번 해봅시다. 은행에서 토지에 대해서 담보로 잡고 돈을 1억 원을 빌려줍니다. 나대지죠, 이 경우는. 그 경우에는요, 은행은 계속 나대지로 유지하기 위해서 지상권도 같이 설정합니다. 이게 바로 앞에서 배웠던 담보 목적 지상권이죠. 은행으로서는 이 지상권을 저당권의 객체로 할 수 있습니다. 2번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이 주된 개념이고요. 저당권은 종된 개념이죠. 따라서 분리 양도할 수 없어요. 3번 채권이 주된 개념인데 시효 완성으로 소멸했답니다. 그러면 종된 개념 저당권도 같이 소멸해요. 4번 저당권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물에도 미치죠. 즉 부종성이죠. 여기서 특별한 사정은 뭘까요? 당사자 간에 주물종물 효과를 없는 것을 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그 뜻입니다. 제3취득자는 보호를 해줘야 되죠. 유익비를 지출한 게 있죠. 그러면은 우선상환 받을 수 있습니다. 물상대의 옳은 것은 다툼이성 판례에 따름 1번 물상대의 관련이죠. 압류, 이 압류를 제3자가 하건
채권자 각은 상관없이 물상대의성은 인정이 됩니다. 없다 했으니까 틀렸어요. 우리는 이 압류로 해서 채권이 특정만 되면 되는 겁니다. 그 채권의 특정을 제3자가 하건 채권자가 하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2번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 물상대의권이 인정되느냐 문제인데 인정이 됩니다. 자, 이거 설명드리면 전세기간이 만료가 돼요. 그러면은 전세권은 소멸하죠. 대신에 뭐가 남죠? 전세금 반환 채권이 남죠. 전세권이 전세금 반환 채권으로 변형이 된 겁니다. 즉 가치 변형물이 되는 거죠. 따라서 물상대의권이 인정이 됩니다. 3번 저당권 설정자에게 대의할 물건이 인도된 후에 자 그러면 설정자의 지갑 속으로 원래 돈이 있었는데 나머지가 들어온 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돈인지는 몰라요. 즉 혼일이 일어납니다. 섞여버려요. 이 말은 곧 특정이 안 된다는 거죠. 채권이 특정이 안 되기 때문에 물상대의권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죠. 압류는 누가 해도 상관없는데 대의할 물건이 인도되기 전이어야 되죠. 후가 아니고 전이어야 됩니다. 4번 목적물 소실 즉 멸실이죠. 그 경우 화재보험금으로 바뀌죠. 자 그러면은 가치 변형물이죠. 따라서 물상대의권 행사할 수 있죠. 5번 토지 보상금이네요. 즉 토지가 토지보상금으로 바뀐 겁니다. 가치 변형물이죠. 그런데 우리는 수용보상금이죠. 협의취득금액은 아닙니다. 협의취득된 경우는 매매하고 똑같죠. 따라서 수용이 아니에요. 이거는 강제 수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상대의권 행사할 수 없어요. 저당권 틀린 것은 판례에 따름 1번 저당권자는 목적물 반환 청구권이 없죠. 반환 청구권은 소유권하고 점유권인데요. 저당권의 경우는 소유권도 없고 점유권도 없어요. 따라서 반환 청구권 없습니다. 2번 저당부송사 종물에는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약정은 가능하죠.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나 제3자에 대한 효력을 주장할 수 있으려면 등기를 해야 되죠. 않더라도 했으니까 틀렸어요. 이 부분 추가 설명을 좀 드릴까요? 제3자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아무 말이 없다 하면은 종물 효과 배제를 한다는 내용을 등기하지 아니하면은요. 민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서 종물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따라서 제3자가 불축의 손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한 제3자의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막기 위해서 이러한 내용은 등기를 하라는 것이죠. 3번 원본 반환이 2년간 지체된 경우 채무자는 원본에 대해서 그리고 지연배상금의 전부 2년치가인데 이 전부가 아니죠. 2년치 전부가 아닙니다. 1년치죠. 1년분 지연배상금입니다. 4번 저당권은 그 담보하는 채권과 분리해서 담보를 하지 못합니다. 채권이 주된 개념, 저당권은 종된 개념이에요. 따라서 분리해서 담보 제공 안 되는 거예요. 5번 토지보상금입니다. 협의취득이래요. 그러면은 수용이 아니죠. 즉 수용보상금이 아닌 겁니다. 따라서 물상대의를 할 수가 없어요. 저당권 틀린 것은 판례의 의감 1번 일괄경매 청구권의 문제입니다. 일괄경매 청구권의 요건은 가동이 아니고 나동이죠. 즉 나대지해야 되죠. 설정 당시 나대지였죠. 왜냐하면 저당권 설정 후에 건물을 축조했다. 즉 저당권 설정 당시에는 건물이 없었죠. 자, 두 번째 요건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여야 됩니다. 처음에는 저당권 설정자 소유였죠. 예를 들어 A라 합시다. 그러면은 저당권 설정자니까 A가 토지 소유자가 되죠. 건물 소유자가 누군지 볼까요? 제3자가 즉 경매 당시에는 제3자가 건물 소유자랍니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죠. 토지와 건물이 다른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 때문에 일괄경매 청구권은 없어요. 2번 저당권 설정 등기의 유효성을 물어봤어요. 자, 제3자 명의로 저당권 등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저당권이니까 이 부분은 종된 개념이 돼요. 그러면 주된 개념 뭐죠? 채권이 주된 개념이죠. 주된 개념인 채권의 진짜 실제 명의자가 누군지를 보면 되죠. 합의가 있었는데 3자 간에 다 이루어졌어요. 채권자, 채무자,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진짜로 실질적으로 제3자에게 채권이 기속되었다 하면은 이 채권의 명의자는 제3자입니다. 그리고 이 종된 개념인 저당권의 명의자를 제3자로 했대요. 그러면은 양자가 일치하는 거죠. 따라서 유효합니다. 주된 개념에 대해서 종된 개념도 같기 때문에 유효한 겁니다.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3번 저당권 설정 행위는 처분 행위입니다.
저당권에 의해서 나중에 경매로 되면은 경락인이 발생해서 새로운 자가 취득할 수 있죠. 처분행위입니다. 관련하여 권한을 가진 자만이 저당권 설정할 수 있죠. 4번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저당권 이전을 부기등기하는 방법으로 무효인 등기를 다른 채권자를 위한 담보로 유용, 즉 무효 등기의 유용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부기등기로 한다는 것이죠. 1번 저당권이 있어요. 2번에 근저당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기등기를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죠. 1-1 이렇게 부기등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순위가 여기로 올라가 버리죠. 그 경우 2번 저당권자 손해보겠네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부기등기가. 따라서 4번 읽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즉 2번 근저당권이 없으면 그런 경우에는 부기등기 방법으로 무효등기 유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5번 이거 말이 길죠. 별거 없어요. 한번 보세요. 피담보 채권이 소멸한답니다. 즉 주인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종된 개념 뭐겠어요? 저당권이죠. 역시 효력이 없습니다. 저당권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하면 1번 장래의 특정한 채권은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있죠. 자, 특정 따라서 저당권 맞습니다. 만약 이 부분을 불특정 그렇게 바꾸면은 근저당이 되는 것이죠. 근저당은 이 다음 강의에서 할 거예요. 2번 물상대위권 행사를 위해서는 압류가 선행돼야 되죠. 그 압류는 누가 하든 상관이 없어요. 따라서 저당권자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틀렸어요. 제3자도 가능합니다. 3번 제3취득자죠. 보호해줘야죠. 따라서 변제하는 거 막으면 안 돼요. 할 수 있습니다. 4번 이 지문이 좀 긴데요. 공유지분 관련이죠. 건물에 대해서 공유지분권자다 그 말을 이렇게 길게 해놓은 거예요. 지금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 자, 건물이 있으면은요 2분의 1 공유지분 내 거다. A 소유고요. 2분의 1 지분 B 겁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고 나서 저당권이 실행이 된 거죠. 저당권 실행은 곧 경매로 넘어갔다는 거죠. 즉 B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경락자가 C가 나타난 겁니다. 그럼 C는 이 건물에서 2분의 1만을 가질 뿐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A가 경락 대가를 배당해달라고 그럴 말할 근거는 전혀 없는 거예요. 즉 매수 대금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정리하면 공유 지분이 있는 사람은요 경락 대금에서 우선상환 받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즉 우선상환 받을 수 없습니다. 5번 저당권이 설정된 나대지에 토지 저당권입니다. 건물이 축조된 경우 토지 건물이 일괄 경매됐다는 거죠. 그 경우 우리는 토지 저당권이기 때문에 건물 부분의 매수 대금으로부터 우선 변제 받을 수는 없지요. 저당권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하면 1번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소유자가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저당권자는 방해될 염려가 있답니다. 그러면은 저당권자는 방해 예방 청구를 할 수가 있죠. 공사 중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저당권자는요 소유권도 아니고 점유권도 아니에요. 따라서 반환 청구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있고요. 방해 예방 청구할 수 있어요. 2번 저당권의 효력이 건물에 미치냐 문제입니다. 자,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소유자가 건물 신축해서 보존 등기한 거예요. 그러면은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죠. 즉 토지 소유자 A, 건물 소유자 A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경우는 일괄 경매가 가능하죠. 일괄 경매 요건이 뭐였죠? 나동이었죠. 당시에는 나대지였습니다. 처음에. 그리고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 A로 동일하죠. 따라서 일괄 경매가 가능한 경우죠. 그러나 이 경우는 저당권이 토지 저당권이었어요. 따라서 건물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3번 근저당권 문제예요. 근저당권은 채권의 확정이 항상 문제가 되죠. 이 확정된 채권액이 채권 최고액을 넘는다는 겁니다. 그 경우에서 이 채무자는요 채권 전액을 변제해야 됩니다. 원래 채권 최고액이 예를 들면은 100원이었어요. 그런데 확정된 피담보 채권액이 110원이 됐어요. 이 경우에서 채무자는요 이 110원을 전부 다 갚아야 되는 거고 채무자가 아닌 제3취득자나 물상보증인이 있죠. 보증을 쓰는데 물건으로서 보증을 써주는 겁니다. 이 경우에서는 채권 최고액이 100원만 갚으면 돼요. 결론적으로 이 채무자는요 전액 변제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4번 근저당권이죠. 따라서 확정이 필요한 거예요. 채권의 확정이 필요한 겁니다. 기본계약의 결산기 도래 이 부분이죠. 이렇게 되면은 채권이 확정이 돼요. 피담보 채권의 확정이 일어납니다. 그 이후에 발행된 약소거금상 채권은 담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본계약에서 이 결산기가 도래하면은요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 되고 그렇다면은 우선 변제금도 확정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발행된 이러한 채권에 대해서는 담보가 안 되는 겁니다. 5번 저당권 설정 전에 지상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상권이 먼저고 저당권은 나중에 설정이 된 거죠. 저당권 실행이다. 그러면은 이게 실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저당권 실행에 의해서 본인 저당권 없어져요. 그런데 이 지상권은요, 용의권이죠. 따라서 살아남습니다. 즉 경락자에게 인수되는 거예요. 이 표현을 보면요, 저당권 실행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 겁니다. 저당권의 소멸 원인이 아닌 것은 저당권 소멸 관련인데 저당권은 종된 권리예요. 그죠? 주된 건 뭐죠? 채권이죠. 즉 피담보 채권이 주된 겁니다. 주인이 없어졌대요. 그러면은 종된 개념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1번 목적물 전부 멸시를 합니다. 그럼 대상물 자체가 없어요. 저당권은 담보물권, 즉 물권이죠. 타고 있을 물건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은 저당권도 소멸하는 겁니다. 3번 저당 목적물이 경매로 해서 제3자에 매각됐다. 즉 경락이 된 거죠. 이 경우에는요, 저당권은 무조건 없어집니다. 저당권은 인수되지 않아요. 즉 경락자에게 인수되지 않습니다. 4번 지상권을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토지 소유자가 그 지상권 취득했다. 이 소유권과 지상권이죠. 이게 동일한 사람에게 기속이 된 거예요. 자, 혼동 그러면 동동이죠. 동일한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과 그 외의 물건이 동일인에게 기속이 된 경우죠. 그러면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유권만 남고 지상권은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경우는 그게 아니고 지상권에 대해서 제3자의 저당권이 설정이 됐다는 겁니다. 이 경우 이 지상권을 혼동을 이유로 없애버리면 이 제3자가 억울해지는 겁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이 지상권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정답은 4번. 5번 존속시킬 필요가 없는 저당권이랍니다. 그런데 소유권을 취득했대요. 혼동이죠. 자신이나 또는 제3자 이익을 해서 존속시킬 필요가 없는 저당권이랍니다. 그러면은 소유권은 남고 혼동을 해서 저당권은 없어지는 거죠. 저당권 틀린 것은 판례감 1번 채무자가 저당물을 손상하거나 멸시를 하였을 때 기한이익을 상실합니다. 자, 이건 이런 경우죠. 돈을 빌렸어요. 이때까지 갚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기한이익이 이만큼이었어요. 이 기간 동안 아직 안 갚아도 되니까 이익인 것이죠. 그 뜻입니다. 이 기한의 이익이라는 게. 그런데 채무자가 저당물에 대해서 손상이나 멸시를 가했다는 거예요. 이쯤에서. 그러면은 이 부분의 기한이익은 상실하고요. 즉 갚아야 되는 겁니다. 바로 변제기가 되는 거예요. 채무자가 잘못했으니까 그렇죠. 2번 저당권 효력은 부합된 물건에 미치죠. 목적 부동산, 즉 부동산에 대해서 물건이 부속된 경우죠. 동산입니다. 이 경우 우리가 외운 게 있었죠. 동구권. 이 지문상으로 봐서는 구성 부분이 됐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따라서 권원이 있냐 없냐를 보는데 권원이 없답니다. 그러면은 이 동사는 독립성이 없죠. 즉 부합이 되는 거죠. 부합물에 대해서도 저당권 효력이 미칩니다. 공유 지분을 목적으로 저당권 가능합니다. 공유 지분은 소유권이죠. 저당권 되는 거예요. 안 될 이유가 없어요. 4번 저당 부동산에 대하여 전세권을 취득한 자는 즉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이러한 권리를 취득했다는 것이죠. 전세권은 용의권입니다. 제3취득자죠. 제3취득자는 보호를 해줘야 되죠. 따라서 변제하고 저당권 소멸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5번 전유 부분이 주된 권리죠. 대지사용권은 종된 권리입니다. 따라서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 원칙이에요. 저당권 옳은 것은 다툼있음 판례감 1번 경매 절차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물어봤는데요. 이 경우는 누구죠? 제3취득자죠. 제3취득자는 채무자가 아니에요. 따라서 경매 절차에서 매수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경매 절차에서 매수인이 될 수 없는 사람 누구죠? 채무자죠. 저당물에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 등기가 됐다. 즉 소유권이 엉뚱한 사람으로 등기된 거예요. 이 경우 등기에 말소를 청구해야 되는데 누가 할 거냐죠. 저당권자가 하는 건 아닙니다. 소유자가 말소를 청구해야죠. 소유권이 잘못됐으니까 소유자가 말소 청구하는 겁니다. 3번 일괄경매 청구 여부네요. 요건은 나동이죠. 나대지 동일인 여부 봅시다. 설정자가 건물 신축 소유랍니다. 동일한 사람이죠. 따라서 일괄경매 청구 요건을 갖췄어요. 없다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4번 물상보증인이 저당물에 필요비를 지출했답니다. 저당 관련해서 채무자 말고 다른 사람이 보증인이 된 거예요. 물건으로서 보증해 준 겁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로서 보증을 해준 거예요. 이 아파트가 저당물인데 여기에 필요비를 지출했다는 거죠. 누가요? 보증인이 지출한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 소유에 대해서 비용을 지출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각 대금에서 우선상환 받는 그런 구조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5번 후순위 저당권 실행이 됐고 그 경우 선순위 저당권을 소멸하느냐 문제인데요. 결론은 소멸합니다. 경매에서 저당권이 소멸되지 않는 경우는 없어요. 경매의 최대 장점이 그겁니다. 저당권이 인수가 되지 않아요. 따라서 소멸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했으니까 이게 틀렸는데요. 다시 조금만 설명해 드릴게요. 저당권이 있고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이 있었어요. 후순위가 실행이 됐죠. 말소 기준 권리는 저당권입니다. 따라서 다 없어지는 거예요. 저당권 옳은 것은 판례감 1번. 건물 저당권자는 저당권 침해를 이유로 자신에게 건물 반환할 것 청구. 저당권은 소유도 아니고 점유권도 아니에요. 따라서 반환 청구 못합니다. 2번.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면은요 없어집니다. 소멸해요. 않는다가 틀렸어요. 이 부분 이해를 위해서 설명을 좀 드릴까요? 저당권이 있는데 저당권자에 우선하는 전세권자죠. 그러면은 전세권이 선순위입니다. 저당권이 실행이 됐죠. 이 경우 전세권은요 용익물권이에요. 용익권이 있습니다. 사용수익. 따라서 소멸되지 않고 인수가 됩니다. 즉 경락자에게 인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경우 전세권자가 나 배당 받고 나갈래 라고 지금 배당 요구를 해요. 그러면은 그 경우에는 이 전세권은 없어집니다. 3번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됐답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전세권이 소멸합니다. 대신에 전세금 반환 채권은 남아있죠. 따라서 전세권 자체는 소멸했기 때문에 이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 저당권 행사할 수는 없는 거예요. 4번은 지문이 좀 깁니다. 뒤에서부터 읽을게요. 저당권 실행이 되면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다. 자, 이건 결론적으로 맞습니다. 보증인이 자신의 아파트로서 담보를 제공했는데 채무자가 은행 돈을 갚지 않아가지고 결국은 저당권 실행이 됐다. 즉 경매로 넘어간 거예요. 누구의 아파트가요? 물상보증인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간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물상보증인은 즉 아파트 소유자였던 사람은 채무자에게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람이죠. 이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물상보증인의 아파트 가격만큼을 내놓으라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이 부분만 놓고 보면은 전혀 이상할 게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거든요. 자, 문제는 이 앞부분이죠. 물상보증인이 저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제3취득자, 양수인이죠. 양수인이 저당권의 피담보 채무의 이행을 인수까지 했답니다. 빚을 갚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은 내부 계약일 뿐입니다. 내부 계약일 뿐이므로 효과가 없고 그대로 저당권이 실행이 돼서 경매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원칙대로 돌아가는 것이죠.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게 내 돈 내놔라라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부분 이해가 되신 분들은 이 부분 더 이상 안 들으셔도 됩니다. A가 은행으로부터 돈을 1억 원을 빌렸어요. 그런데 이 A는 담보가 없어요. 그래서 이 B가 본인 소유 아파트를 물상보증해 줍니다. 그래서 물상보증인이라 그래요. 물건으로서 보증을 해준 거거든요. 그러면 채무자는 누굽니까? A죠. B는 채무자가 아니에요. 그냥 보증인이에요. 그 상태에서 B가 이 저당 부동산 아파트를 제3자에게 양도했다는 거죠. 즉 C에게 넘긴 거예요. 그리고 이 C가 그 대가로 채무 이행을 인수한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은 B와 C 사이의 내부 계약일 뿐이라는 것이죠. 은행이 승낙 같은 건 없었죠. 그 상태에서 저당권이 실행이 돼서 이 B 소유 아파트가 넘어간 거예요. 경매로. 그 경우에는요. 물상보증인이 즉 B가 A에게 채무자 A죠. 구상권을 취득한다는 겁니다. 즉 B가 A에게 내 돈 내놔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채무 이행을 인수했으니까 C가 A에게 대해서 한다는 게 아니죠. 단순화시키기 암기를 위해서요. 이 부분 자기네들끼리 이런 부분 있죠. 이거 효과 없어요. 내부 계약일 뿐이니까 효과 없습니다. 따라서 원칙대로 그냥 보면 돼요.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게 구상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5번 토지저당권입니다. 일괄 경매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건물과 토지가 둘 다 동시에 한 방에 경매로 넘어간 경우죠. 그 경우 그 매각대금 전부로부터 우선 변제 받는 게 아니고 토지저당권이니까 토지로부터만 우선 변제를 받는 겁니다. 갑이 저당권을 취득했고 1번 저당권이죠. 그 후에 병이 저당권 취득했죠. 목적물은 X토지 똑같습니다. 따라서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 이렇게 되는 거죠. 옳은 것은 판례감. 1번에서 그 채권과 분리 안 되죠. 분리 양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채권은 주된 개념이고요. 이 저당권은 종된 개념이에요. 따로 다니는 게 아닙니다. 부종성이죠. 양도할 수 있다 했으니까 틀렸어요. 2번 채무 전부를 변제했대요. 그러면은 주인이 없어진 겁니다. 그럼 따라다니는 종된 개념인 저당권도 없어지는 거죠.
말소 등기 없어도 없어지는 겁니다. 3번 저당권 등기는 효력 전속 요건이 아니죠. 효력 발생 요건일 뿐이죠. 따라서 등기가 불법 말소되더라도 여전히 그 저당권은 살아 있습니다.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4번 이 지문은 좀 중요합니다. 저당권 등기가 불법 말소됐다 그러면은 3번과 같은 논리에 따르면은 이 저당권은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죠. 그 후에 경매 신청이 돼서 매각이 됐답니다. 즉 경락이 된 것이죠. 그러면 이 경매로 인해서 이 저당권은 없어집니다. 회복될 수 있다 이게 아니에요. 경매가 됐기 때문에 없어집니다. 5번 저당권 등기가 무효인데 이를 유용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병의 저당권이 존재한다. 즉 병이 예측하지 못한 즉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불축의 손해를 입을 수도 있어요.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무효 등기의 유용은 안 됩니다. 자, 이 지문이 좀 깁니다. 유치권 행사 문제네요. 경매 신청 전이죠. 즉 압류의 효력 발생 전입니다. 앞부분 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 좀 드릴까요? 압류의 효력 이때 발생했어요. 경매 신청이죠. 이때입니다. 그 전에 유치권을 취득했대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대항력이 있죠. 즉 경락인에 대해서 유치권으로서 건물 등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는 이 부분에서는 인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경매 신청 후, 즉 압류의 효력 발생 후 그때 성립한 유치권으로서는 대항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러한 경우 유치권은 경락인에게 인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지문에서 보면은 경매 신청 전의 유치권이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유치권을 가지고 경락인에게 대항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앞부분 읽으면요. 갑이 1번 저당권 취득했고요. 이어서 을이 전세권을 취득한 거죠. 그 다음에 병이 2번 저당권을 또 취득한 경우에요. 그리고 유치권까지 나온 거죠. 권리가 지금 하나, 둘, 셋, 4개가 있는 경우입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갑이 경매 신청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유입니다. 이 순서대로 이루어진 거죠. 갑이 이 부분입니다. 경매 신청했대요. 그럼 본인은 없어져요. 그 후에 격려된 것들 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이 유치권은 살아남죠. 왜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죠. 경매 신청 전에 유치권이 성립했던 겁니다. 이 경우에는 대항력이 있어요. 이 경우 모든 권리 소멸이다. 이게 틀렸죠. 유치권은 살아남습니다. 인수되는 거예요.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경매 신청 전에 성립했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는 거예요. 2번 을이 경매 신청했어요. 유에서 을이 경매 신청한 겁니다. 자기 자신이니까 없어지죠. 저당권은 항상 없어지죠. 남는 것은 대항력이 있는 유치권 뿐입니다. 갑의 저당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 소멸한다. 즉 갑의 저당권이 살아남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틀렸어요. 소멸합니다. 3번 병의 경매 신청이죠. 그러면은 유에서 병이 경매를 신청했대요. 말소 기준 권리는 저당권이죠. 따라서 저당권 없어집니다. 그리고 말소 기준 권리보다 더 늦은 전세권도 없어져요. 그런데 이 유치권은 살아남죠. 왜냐하면 대항력이 있는 유치권이기 때문에 살아남는 거예요. 따라서 정의 유치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는 소멸한다. 맞습니다. 정답은 3번이죠. 4번 정의 경매 신청입니다. 정은 유치권자예요. 유죠. 유치권자가 경매 신청하면은요. 대부분에서는 이 유치권도 같이 소멸합니다. 이 경우 말소 기준 권리는 저당권이죠. 저당권 없어지고 저당권 없어집니다. 그럼 이 전세권요. 소멸하죠. 왜냐하면 저당권보다 뒤 후순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4번에서 보면 을의 전세권을 제외하고 소멸한다 했으니까 즉 을의 전세권이 살아남는다는 뜻인데 살아남지 못합니다. 없어집니다. 을의 전세권도 말소 기준 권리인 저당권보다 후순위이기 때문에 없어지는 거예요. 5번 갑의 경매 신청입니다. 유에서 이 부분이죠. 그러면은 저당권 없어지고 후순위인 전세권도 없어지며 그 다음 저당권도 없어지고 유치권은 대항력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남습니다. 읽어보니까 을의 전세권을 제외하고 소멸한다 했으니까 이 말은 을의 전세권은 산다는 뜻인데 틀렸죠. 을의 전세권도 없어집니다. 갑은 그 소유 나대지에 즉 토지 소유자는 갑이에요. 을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에 을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했다. 즉 저당권이 설정이 된 겁니다. 이후 병은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고자 토지를 임차하여 건물을 완성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건물 소유자는 병이죠. 따라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일괄 경매에 관련해서 요건이 나동이었는데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 동일인이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죠. 따라서 일괄 경매 청구할 수 있다 했으니까 이 부분은 틀렸어요. 틀린 것은 2번입니다. 1번 채권이 주죠. 분리하여 저당권은 종된 개념이죠. 따라서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습니다. 맞는 것이죠. 3번 X에 관한 임차권이 무에게 이전되느냐 문제거든요. X는 뭐냐면 토지죠. 따라서 토지 임차권입니다. 토지 임차권이 이전되느냐, 즉 토지 임차권도 따라가느냐 그 문제거든요. 그럼 주된 권리를 찾아야죠. 앞부분 읽으니까 Y에 대한 저당권 실행, Y는 뭐죠? 건물이죠. 건물 저당권 실행으로 무가 경락받았다. 이 경우 토지 임차권도 무에게 이전되느냐, 즉 따라가느냐 문제거든요. Y 건물에 대해서 저당권, 이건 뭐죠? 건물 저당권이죠. 건물 저당권이 줍니다. 토지 저당권은 종된 개념이죠. 따라서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전이 되느냐? 예, 이전이 됩니다. 4번은 Y에 대한 저당권이 건물 저당권이죠. 그리고 의뢰 저당권은 토지 저당권입니다. 자, 이 상황은 이런 것이죠. 1번으로 의뢰 저당권이 먼저 있었어요. 의뢰 저당권은 토지 저당권입니다. 2순위로 정의 저당권이 있었죠. 이 경우는 건물 저당권이에요. 4번 지문 읽으니까 Y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됐다. 이 부분이죠. 건물 저당권입니다. 정의 Y에 대한 저당권, 즉 정의 저당권이죠. 건물 저당권이 실행된 거예요. 그 경우에는요. 토지 저당권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소멸하지 않아요. 건물 저당권과 토지 저당권 다르죠. 5번 매도하는 경우 물상대위권 행사할 수 없죠. 물상대위권은 이런 경우입니다. 멸실, 훼손, 수용이죠. 토지 관련해서는 수용보상금입니다. 수용이지 협의취득이 아니에요. 협의취득이 뭐죠? 매매죠. 이 경우에는 물상대위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